지금 널렸어요. 물고기 반이 아니고 물고기 70%, 물 20%예요. 물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라서 다 좋은데 그냥 줍줍인데 이 줍줍을 못하면은 마음 편한 투자는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뭐 하루에 뭐 얼마 벌어요라는 가끔 문자 되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 주식이 성행하니까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마음 편히 하는 투자 없습니다. 마음 편하면 죽는 거예요. 고통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어요. 고통 없는데 수익을 낸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근데 농사가 그냥 편하게 짓고 싶어요. 마음 편히 지어서 수확물 얻고 싶어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현대차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요. 목표가 레버리지 1000%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전을 하고 이런 스윙률을 내고 있다를 보여드린 거고, 알아서 힌트를 얻고 도움을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얻으시고. What up, y'all? RPQ입니다. 전 재산에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서, 대출받을 수 있는 거 다 빌리고, 스탁론 더 얹어서, 저번 주도 얻고 오늘 또 얹어서 바닥에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실전 매매 기록에 대한 영상. 오늘은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이번 주에 첫 번째 장 오픈한 날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아시다시피 이번 달의 두 번째 주 목요일, 즉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고요. 일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인기 검색 종목에서 뭐 현대차가 단연 1등, 그리고 SK케미칼, 뭐 LG화학, 자동차 기타 등등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저에게도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현대차, 어쩌면 2차 전지 수혜주 일수 있는 에다가 플러스 자동차 제네시스 예쁘게 잘 나왔죠. 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풀어드리고, 저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재 7월 바닥에서 여기 위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월 중순, 초중순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매수한 거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대충 뭐 중순에 샀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중순에 제약바이오 들어가고, 보초병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정찰병들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죠. ETF는 줬다 뺐다 줬다 하면서 80% 이상의 수익률도 내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2차전지 이만큼, 지금 2차전지는 뭐 170% 이상, 오늘 지금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이렇게 오르고, 제약바이오도 막 이만큼 계속 오르고 하니까 제가 7월 13일 날 스탁론 더 받아서 말씀드렸던 정찰병에 있는 뭐 건설 들어가고,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보험 들어가고, 증권 조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증권은 8월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8월 3일 날 추가 스탁론 더 받았죠. 또 올라가서 이쪽 이렇게 오르니까 스탁론 또 받았고, 이쪽이 또 이렇게 오르니까 스탁론 또 받았고, 오늘도 또 올라서 전체적으로 올라져 있어서 스탁론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업종이 뭐냐, 지금 여기 그리기 너무 작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에는 SK바이오랜드 조금, 레몬 조금 들어갔고요. 건설 조금, 보초병 조금 더 보냈고, 자,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 우선주, 대우 아닙니다.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 대우하고 한우 좀 웃기네요. 조금 들어갔어요. 정찰병으로. 아니 임마, 너 임마 스탁론 그렇게 더 쓰면 너 미션이 비율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으악, 더 오를 때, 올라갈 때 사고 싶은 거 사지 말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사고 싶다는데 왜 얘만 안 가?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 아주 간단하죠. 심리를 반대로 가지면 됩니다. 대중심리와 반대로. 이거 이만큼 올랐을 때 이거 오른 분만큼 추가 스탁론을 더 받아서 여기에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다 가고 싶지만 마음을 참고 나는 틀려 라고 해서 내려가고 있거나 조종하고 있는 애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레몬과 SK바이오랜드 들어갔고요. 왜? 주도주는 결국 순환하면서 다 간다. 지금은 대세 강세장 일세. 30몇 년 안에 인생에 한 번 오는 대세 강세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는 의료산업이 발달로 이걸로 버블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100살, 120살까지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한 번쯤 더 양털깎기를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인생에 한 번 오는 대세 강세장입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뜬 건데, 인버스 지금 당장 사라 거품이다 라고 했던 그런 주식 채널을 보아서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썼는데 댓글을, 레몬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네. 희한하게 제가 말했던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우연인가? 그리고 남들 다 가는데 얘는 또 왜 안 가? 라고 해서 샀습니다. 가격 오르고 있고요. 첫 번째 상에서 사거나 짧은 봉대 산다 그랬죠. 물론 이것은 디테일이기 때문에 안 지킬 때도 있어요. 그냥 대충 삽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오늘도 언제가 됐으니까 이게 안 왔어요. 그냥 눈 떠보고 대충 스탈론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2시 좀 넘어서 그냥 이때 샀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등락은 저는. 그냥 눈 뜨고 보면 삽니다. 가능하면 그냥 장 마감 때 즈음 해서 3시 전후로. 오늘도 한 2시 반, 3시 가까이 산 것 같은데, 이때쯤 다 2시 반쯤에 샀구나.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뭐 어차피 일희일비하지 않는데 그날 하루 등락이 뭐가 중요하다고.
추가 들어간 SK 바이오랜드 코스닥 사이즈 적당하고요. 안 가죠? 너무 좋았어요. 이슈 확 받아주고 사람들이 우와 SK 바이오랜드 올라간다 SK 이러면서 올라가니까 안 가죠. 그때부터 좀 기다려보니까 에이 이거 안 가나 보다 딴 거 가자라고 사람들이 옮길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월봉 네 끝내줍니다. 이것도 뭐 5만원 이하에서는 웬만하면은 팔 생각조차 안 할 거고요. 주도주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면 저는 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분할 매도를 주도주의 손바뀜이 나타날 때부터, 물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보초병으로 정찰병으로 보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옮기다가 손바뀜의 끝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좀 많이 비중을 옮길 거예요. 거의 지금은 그냥 잔잔하게 보초병 말 그대로 마린 몇 개, 저그링 몇 개, 일꾼 몇 개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인버스 떠들어대는 막 그런 실전 투자에 실제도 아니고 말로만 떠들어내는 분 듣고 뭐 그런 분들에게서 뭐 리딩을 받고 돈을 내는 거 상관없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저를 위해서 한다 그랬죠. 제가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실전 투자를, 그것도 그냥 실전 투자가 아니고 이만큼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증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도 제가 하겠다. 여러분들은 증명되는 공짜 오픈 기간에 있다. 저는 무조건 제일 비싸게 할 거라 그랬어요. 제일 증명됐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유사 투자 자문 회사 할 때 시간과 돈이 안 드는다는 조건 하에서 굳이 에너지 많이 드는데 뭐 쓸데없는 거 더 하고 싶진 않고요. 어차피 음악과 제 주식 하는데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지금은 2, 3년 동안 공짜로 오픈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분 듣고 도움을 얻던지 이거 추천합니다, 저거 추천합니다, 이거 사세요, 파세요, 뭐 손절가가 얼마고 목표가가 얼마고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이런 상태의 비중을 몰빵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레버리지 1000%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전을 하고 이런 스윙률을 내고 있다를 보여드린 거고, 알아서 힌트를 얻고 도움을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얻으시고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겁니다. 이 새끼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말 한다고? 아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주식은 시작입니다. 아 내가 하는 거구나라고. 참고 자료에 저는 거의 며칠 내로 모든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뭘 샀고 뭘 팔았고 오늘 이거 살았고 해서 지금 종목이 24개까지 줄였다가 지금 다시 30개 가까이 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더 사고 싶은 것들이 올랐을 때 추가 스탁론을 더 받아서 사고 싶지 않은 것들, 이건 보너스로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가는 놈이 더 간다. 대장주만이 짱이다.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면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뭐 한 1억 정도를 더 받았다. 추가 스탁론을 이거에 넣었으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1억을 더 넣어서 한 2억을 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저의 심리를 더 간결하게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래 그 추가 스탁론 얻은 1억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가는 놈들 넣자. 비중 늘리고 더 늘려서 여기서 얘네가 지금 2차전지 BBIG처럼 2억까지는 더 못 벌어도 1억 더 스탁론 받았는데 5천만 원만 더 벌면 보너스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욕심을 버리고 더럽게 안 갈 것 같은 애들을 상대적으로 보초병으로 정찰병으로 보낸 겁니다. 어차피 이만큼의 레버리지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 스탁론은 그냥 보너스다. 그냥 구린 걸로 조금만 벌자 라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장담컨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몇 개월, 뭐 6개월, 2년 이게 잘한 선택일 겁니다. 이때 갔어도 더 벌 수 있죠. 근데 단기간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눌리거나 조정하면서 저의 심리를 흔들어 놓았을 상태였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정도의 흔들릴 심리 상태의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왜 0.0001%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항공주 한우, 대우 아니죠. 대한항공 우선주, 한진칼 우선주. 그 얘기도 해드려야겠구나. 일단 대한항공 우선주 우연히 봤어요. 그냥 우연히 저번 주 주말에 어차피 지금 거의 종목 100%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취미로 한 300종목 정도만 보는데 전체 다 본 건 아니고 우연히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라서 다 좋은데 그냥 줍줍인데, 이 줍줍을 못하면은 진짜 대단한 개똥 같은 마이다스의 손 아니면은 오를 때 달라붙어서 안 가고, 아이고 안 가다가 본전 올 때쯤 다른 거 오를 때 달라붙고 계속 본전이나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해서 못하는 거다. 옳은 종목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져가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인내, 그것도 역시 심리.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는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주도주는 신문 1면에 대문짝하게 나 있는 로또 번호와 같다.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BBIG 하면 BBIG 사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분산 투자하라고. 모르시겠으면
아니면 제가 실시간으로 제 모든 레버리지를 걸고 실전으로 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으시거나 알아서 이거 사는 거 어떨까요? 저거 사는 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항상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왜냐면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버티고 팔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버티고 팔 수 있을까? 저는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 거짓말이죠. 모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고요. 일단 대한항공 항공주는 살짝 보고 있었는데 우선주가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우선주는 우상향이야.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우상향이 아니야 아직. 한진칼 우선주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희한하네. 주도주의 특징. 우상향이야. 그리고 요즘에 우선주를 좋아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어떤 한 업종이나 종목에 갈 때 우선주가 더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웬만하면은 우선주와 아닌 것에 나눠서 얻는데 어차피 지금 이것은 추가된 스탁론이라 별로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냥 우선주만 넣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그랬죠. 제가 진짜 좋다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스탁론 매수 불가 보유 불가 종목들이 많다고. 대한항공 우선주는 되게 조그만 건데 왠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기존에 갖고 있던 계좌 중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는 제 지인인 언페어한테 저번주 토요일날 스타하다가 제가 말한 건데 야 나 다음 주에 항공주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라고 오늘 들어갔습니다. 언페어 듣고 있니? 근데 얘는 안 들어가죠. 금액은 비슷한데. 그래서 약간 실험으로 그리고 똑같은 바이오과래도 SK 바이오랜드는 스탁론을 쓰는데 살 수 있는데 레몬은 스탁론을 못 사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손해보험도 그랬고 지금 풀렸지만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을 동시에 사려고 그랬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사지고 시젠은 안 사죠. 여기서 진짜 개짜증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스탁론 매수 불가 보유 불가 종목들이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더 빨리 많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몰라 음모론인데 이건 약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컷했는지 아니면은 뭐 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수가 안 돼 클릭하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2배 갔죠. 100%. 아이고 아쉽냐? 아쉽지 않아요 전혀. 왜? 지금 널렸어요. 물고기 반이 아니고 물고기 70%, 물 2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심리를 버텨나가기 위해서 추가 스탁론 얻은 것들은 그때 스탁론 얻을 당시에 상대적으로 안 가는 불쌍한 애들 위주로 보너스로 생각하고 들어갔다. 여러분 제발 분산은 기본이에요. 가끔 저에게 댓글로 질문 남기실 때 제가 하지 않을 방법으로 질문을 남기시면 저는 대답해드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거 안 살 건데 나라면은 지금 안 들어가는데 나라면은 무조건 분산이고 기본 원칙을 지키는데 그냥 어떤 질문자의 입장에서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 질문 중에 기억나는 게 마음 편히 투자를 오래 갖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드리려다 까먹었는데 마음 편한 투자는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라는 가끔 문자 되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 주식이 성행하니까 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마음 편히 하는 투자 없습니다. 마음 편하면 죽는 거예요. 고통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어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의학의 발달로 그런 거 나중에 늘면 모르겠지만 로봇팔 붙이던지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없이는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땀 흘리고 유산소 운동하고 밥 적게 먹는 거 초콜릿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참고 그런 거 없이 지방은 안 빠져요. 고통 없는데 수익을 낸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 지인분 중에 농부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개 힘듭니다. 근데 농사가 그냥 편하게 짓고 싶어요. 마음 편히 지어서 수확물 얻고 싶어요.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마음 편히 할 생각 하지 마라. 제가 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50%를 목표로 들어가라. 마이너스 잘못 들은 50%가 아니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를 목표로 들어가라. 그 뜻은 심리를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오른 장에 오른 시즌에 들어왔으면 그거 50% 근데 50%까지 안 납니다. 강세장에서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목표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최소 1, 2년, 3년은 봐야지. 이거 일주일 하루 1일 비 주의주비 아이고 다리답이 3달이나 안 갔어 내 거 봐. 그게 그럼 가서 바카라 해. 저기 강원랜드 가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험도 해볼 겸 궁금해서 요 레몬이랑 한진칼 요거는 스탁론 때문에 못 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쓰는 계좌가 하나 있어요. 461원인가 들어있는. 거기다가 예수금을 좀 옮겨서 실험으로 반반씩 샀어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 추가 스탁론 받은 것 중에 너무 많이 옮기면 안 되죠. 왜냐면 비중이 있으니까 스탁론 비중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안전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안 쓰고 있는 계좌에
지금 총 4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5개가 됐어요. 오늘부로. 안 쓰고 있던 계좌 중에 461원 있는 계좌가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스탁론 받은 것 중에 1000만 원을 넣어서 500을 스탁론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한진칼 우선주랑 레몬 500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500이라는 거예요. 5천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461원이 왜 있냐? 그냥 빼기도 뭐한 돈이고 계좌 ATM으로 뺄 수도 없어서 그냥 냅뒀어요. 정리하다가 제발 제가 항상 바로바로 난 뭐 샀다 뭐 팔았다 뭐 비중을 옮겼다라는 거에 힌트를 듣고 도움을 받고 많이 알려주고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기본 원칙, 당연한 분산과 분할과 여러 가지를 지킨 기본 하에 이런 걸 하셔야지. 제가 예를 들면 알피키 저 새끼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뭐 대한항공 우승 탔다고? 나 내 전재산 1억 몰빵! 이러고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 욕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100%. 이거는 뭐 핑계댈 여지가 없죠. 아이고 그래 그럼 나는 안전하게 4개 정도 몰빵! 이거 4개 몰빵이 아니죠. 그냥 항공주랑 바이오주 2개 몰빵한 거예요. 저라면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한 4개 정도는 너무 과도한 그 말고 BBIG 그냥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냥 BBIG에다가 ETF 사라 지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있으면은 둘 셋 넷 다섯 200 사라. 나라면 그러겠다.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어. 내가 그냥 1억이 있으면 1억으로 주식을 한다면 나는 2000 늘 거다. 물론 나는 바닥에서부터 샀지만 지금 그냥 이거 5등분해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50%를 목표로 들어갈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그냥 기다려라. 엉덩이로 지긋하게 뭐 여기서 뭘 할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제 거 보고 베끼든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서 할 든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많이 공유해달라. 자, 오늘 특징 중에 하나 현대차 코스피 올랐죠. 오늘은 코스닥이 몰라 올랐네. 끝에 몰랐어요. 제가 여기 보고 하느라고 올랐고, 코스피 시가총액 누가 봐도 알 것처럼 바보 아닌 다음에야 현대차로 올렸죠. 나머지 다 강보합 약보합 다 거기서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위주로 기아차 장을 이걸로 자동차로 끌어올린 겁니다. LG전자 곁들여서 보험주도 올랐네요. 오늘 어쨌든 오늘의 주는 자동차였고 갈 겁니다. 삼성전자도 갈 거고 시가총액 상위권은 다 갈 겁니다. 단지 순서가 바뀌면서 갈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BBIG 제가 말했던 것들이 다 가는데 그래야지 장이 가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서 BBIG가 더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1위를 지킬 겁니다. 이거 예언입니다. 앞으로 올해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삼성전자 여전히 1위를 지키면서 요 밑에 BBIG가 요 상위권 위로 다 바뀔 겁니다. 나머지를 조금씩 밀려나고 현대차는 나름 걸칠 거예요. 많이 안 밀려나거나 자리에 지키면서. 즉 제가 자꾸 BBIG ETF 사라는 거는 결국 BBIG 더 많이 오르는 거 사지 100% 오르는 거 사지 50% 오르는 거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나마 상위권 중에는 삼성전자는 제자리. 그런다고 많이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현대차는 뭐 자기 수준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내일 다음 주도 갈 거냐?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저라면 이렇게 이슈될 때 안 들어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너무 사고 싶을 때 안 사고 개똥 같을 때 사니까 왜 안 샀어요 여기서. 현대차 그렇게 사고 싶으면 제가 지금 레몬이나 항공주 산 것처럼 제가 저번 주에 추가로 정찰병 들어간 것처럼 저라면 이때 안 살 겁니다. 더 살 수 있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한 4달 더 갈 수도 있어요.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4달 더 갈지 4일 더 갈지. 근데 이게 최고의 종목이 아닌데 지금 저에게는 최고의 종목이 아니고 그래도 꽤 뭐 BBIG 다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BBIG에 약간 곁들여 있으니까 2차 배터리에. 근데 나는 1등 사고 싶은데 제일 잘 나가는 것들만 샀는데 제일 잘 나가는 것들만 바닥에서 산 내가 굳이 2등 주가 정도 되는 현대차를 살 필요가 없냐? 안 산다. 여러분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지금 사서 목표가 마이너스 50%. 오케이 현대차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서요 목표가 마이너스 50% 8만 원입니다. 8만 원 솔직히 너무 심했다. 목표가 11만 5천 원. 이때까지 절대 팔지 마세요. 10만 원 갑시다. 지금 사요. 지금 사서 목표가 이겁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라. 현대차 같은 친구들은 자 주도주 섹터가 순환하면서 가겠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비중을 계속 조금씩 옮길 거지만 트로이카랑 이런 것들에 you know what I'm saying? 현대차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갈 겁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보단 덜 갈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전고점 오면 막 털고 막 갔다가 막 아이고 이렇게 가겠지만 천천히라도 갈 거예요. 왜? 한번 주도주였기 때문에. 대세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뚫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대세 강세장이 아니고 웬만한 강세장이었으면 그냥 반등주가 끝날 겁니다. 예전에 포스코처럼. 포스코 장난 아니었죠 이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기억 못해요. 전 이때 주식 안 했어요. 어렸어요.
제 의지와 집념과 집착으로 공부해서 하루하루를 있다고 생각해서 11년 동안 공부해서 알아낸 건데 이제 난리 났죠? 강세장에 겨우 반등 줬습니다. 반등장에. 한번 주도주는 다시 쓰지 않는다. 옛날에 텔레콤이다 뭐다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고 주도주의 현대차는 약간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것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섬주섬 더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제일 좋은 거 사지 왜 두 번째로 좋은 거 삽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스탁론을 다 한 개로 바꿔쳤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4개의 스탁론 중에 하나가 만기가 도래했어요. 제가 예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스탁론은 만기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연장하면 최대 5년까지 5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5년 이상 한다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스탁론 기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5년이 뭐야 1, 2년 갖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5년이면 충분하고요. 저는 단기 투자자라서 5년짜리 스탁론 쓰는 거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탁론 쓰지 마세요. 그 이유에서라면. 그리고 저처럼 최소 1년 뭐 2, 3년 갖고 있는데 단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자기 스스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의 스캘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단기 투자 같아요. 제가 볼 땐. 최소한 6개월, 1년은 갖고 있어야지. 아주 우연히 갑자기 급등한 경우 빼고는. 저는 저 스스로 단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1년에서 한 3년 정도 갖고 있어요. 단타쟁이에요. 완전. 제가 단타하지 마세요라고 예전에 영상 올렸던 거는 오케이 수정할게요. 그럼 초단타 스캘핑하지 마세요예요. 일희일비 주희주비 하지 마라. 최소 달희달비고 전 달희달비도 안 하지만 어쨌든 그 4개의 계좌 중에 스탁론 하나가 만기가 다 돼서 바꾸는 김에 전부 다 대환대출로 이걸로 옮겨 탔어요. 금리도 더 싸고 제가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강세장에서는 돈을 덜 벌더라도 심리 때문에 더 중요한 강세장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안 팔고 안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스탁론 안 바꿨는데 대환대출이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뭐 스탁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주식을 하는 프로지 뭐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금리도 더 낮아지고 이거 5% 정도 쓰고 있었는데 뭐야 3.99 푹 깔아준대. 그리고 한 군데 쓰는 게 낫잖아. 이게 이제가 다 달랐거든요. 제가 1, 2, 3, 4 계좌가 막 이날은 10일, 5일 막 헷갈렸어요. 귀찮았어 사실. 근데 오늘 스탁론 받아서 10일 이제 나가는 날로 통일. 너무 기뻤어. 이제 한 번만 신경 쓰면 돼요. 10일. 실전 매매 기록의 영상에 대한 기록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비 너무 오고 습진데 짜증내지 마시고 심리 여러분의 목표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50%다. 그 이 세상에 어떤 전문가도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목표로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50% 그리고 진짜 올해는 지나봐라. 뭐 1년 6개월 나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저는 실전으로 하는 것을 거의 바로바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제가 옮기는 거 보고 힌트를 얻으시거나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Peace out.